이 작품을 선택하게 된 계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선빈 배우님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일단 대본이 주는 힘이 컸었는데 주제가 층간소음이라는 주제가 저는 제일 일단 매력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누구나 공감을 할 수 있는 소재이자 주제인 것 같았고 저조차도 저 플러스 또 누군가는 층간소음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나도 모르게 층간소음의 가해자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주제이다 보니까 그런 점들이 제일 공감됐었던 그런 점들이 제일 좀 매력을 느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층간소음이라는 주제에 또 뭔가 되게 대비되는 느낌의 저는 또 청각 장애를 갖고 있는 캐릭터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장치가 돼서 어떻게 좀 더 표현이 가능할까 이런 점들이 굉장히 또 도전해보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였고 그 제목 그대로 노이즈 그리고 또 층간소음 이 제목과 주제 자체가 굉장히 공포 장르를 좋아하는 저로서는 공포심을 느끼는 그런 부분 중에 청각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점들이 모이면 엄청나게 좀 시너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매력을 느껴서 이렇게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이어서 김민석 배우님. 예, 우선 저는 시나리오를 처음 봤을 때부터 우선 선미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요즘에 가장 문제가 되는 뭐 층간소음에 인한 사고 발생도 많고 또 그런 부분에 뉴스나 이런 것들에서 보면 늘 문제가 되는 요즘 시대적인 현상에 되게 공감이 됐었고요. 그리고 시나리오를 보면서 굉장히 탄탄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우선 이 자매의 서사가 너무 진하고 이 이야기가 제대로 끌고 갈 수 있는 힘을 좀 줄 수 있지 않을까. 예, 우선 뭐 제가 맡은 역도 역이지만 저희 여배우들 이 자매들의 서사가 너무 좋아서 그리고 이 소리에 대한 제가 공포 영화를 보면서 늘 제일 무서웠던 게 눈도 눈이지만 귀를 많이 막아요. 아 이거는 정말 엄청나게 극대화돼서 관객들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 작품을 선택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한수아 배우님. 저는 공포 영화를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요. 제가 나오면 볼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이제 시나리오를 읽었었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재밌겠다 내가 하면 해서 열심히 오디션을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네, 감독님 이 영화의 또 다른 주인공이라고 하면 바로 소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중요한 포인트인 만큼 음향 연출에도 공을 많이 들이셨을 것 같습니다. 음향 연출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지점은 무엇이었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제목이 노이즈인 만큼 소리를 표현을 잘 하려고 되게 노력을 하고 또 공을 많이 들인 영화고요. 정말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실적인 공포에서 좀 초자연적인 공포까지 좀 아우르려는 이런 영화다 보니까 그 소리들의 어떤 좀 밸런스가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초반에는 좀 더 현실적인 소리들이 이제 기저에 깔려 있고 이제 그 뒤로 갈수록 좀 더 이제 초자연적이고 좀 알 수 없는 소리들을 좀 배치하는 그런 식의 어떤 사운드 디자인이 되도록 신경을 썼고 그리고 또 하나 신경을 썼던 부분은 공포 영화라고 하면 이제 뭐 흔히들 얘기하는 점프 스퀘어나 뭐 이런 데서 이제 꽝 한 번씩 놀래키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소리가 없을 때 공포를 좀 되게 많이 활용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인공의 어떤 설정과도 되게 맞닿아 있는 부분이니까 더 잘 활용을 하려고 했는데 예, 좀 소리가 없는 지점에서의 공포를 좀 더 활용을 하려고 했고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만들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선빈, 한수아 씨는 노이즈가 첫 번째 공포 스릴러 장르 도전인데요. 이 공포 스릴러 장르 도전하신 소감도 좀 남다를 것 같습니다. 좀 더 얘기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먼저 이선빈 씨. 전 굉장히 공포 장르를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정말 많이 보고 뭐 웹툰, 영화, 애니메이션 정말 공포 장르라고 하면은 굉장히 요즘에 유튜브 컨텐츠 채널도 굉장히 많이 보고 하는 사람인지라 오히려 반반의 마음이 있었거든요. 아, 내가 너무 좋아하는 장르다 보니까 내가 참여해도 될까 과연 이런 두려움도 있었고 공포 장르를 또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참여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공존했었어요, 사실. 근데 이제 그런 와중에 노이즈라는 작품을 만났고 촬영하면서 느꼈던 점을 오히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여러 가지 장르를 도전하고 해봤지만 공포라는 장르가 공포 영화라는 장르가 또 그런 공포 컨텐츠들이 굉장히 정말 더 어렵고 디테일하고 진짜 힘들구나를 많이 느꼈어요. 이게 화면으로는 편집과 음향과 많은 것들이 이제 가미가 되고 시너지가 나게끔 그런 씬들이 채워지지만 그 씬들을 채우기 위해서 연기해야 되는 어떠한 순간에는 또 아무것도 장치 없이 혼자 그 연기를 해야 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정확히 디테일해야 되더라고요. 조금이라도 뭐 1초의 차이라든지 아니면 그 타이밍의 굉장한 중요성을 알게 됐고 또 뭐 예를 들면 몇 초 후에 이 음악이 깔릴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 장치가 나올 것이고 이런 인물들이 나올 것이고 또 어느 지점에는 뭐 다시 없어질 수도 아니면은 어떤 캐릭터가 놀래킬 수도 있는 그런 점들을 굉장히 디테일하고 섬세하게 계산적으로도 또 연기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였죠. 그래서 그 반전을 전 어떤 매력을 느꼈냐면 누구보다 장르 안에서 이 작품 안에서는 그 누구보다 주인공이 제일 앞에 올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제일 크게 놀라야 하고 제일 모르고 있어야 되는 캐릭터를 연기해야 하는데 사실은 연기해야 되는 배우로서는 모든 걸 제일 잘 알고 정확히 디테일하게 표현을 해야 되는 부분들을 표현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를 너무 많이 느꼈어요. 제일 많이 알아야 하는 사람이면서 제일 몰라야 하는 사람으로 연기를 해야 되는 게 공포 장르를 임해야 되는 기본 자세를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런 게 정말 어려웠는데 오늘 딱 보고 감독님께서 편집을 정말 제가 많이 부족한 부분들도 많이 채워주신 것 같아서 네, 아무래도 장치가 없이 하다 보니까 이게 과연 내가 놀람의 표현 정도가 잘 표현이 됐을까 이런 것들도 많이 걱정을 했었는데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을 정도로 제가 걱정했고 또 어렵게 임한 작품일수록 좀 두려움도 많았는데 많이 해소를 해주신 것 같아가지고 네, 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많은 분들이 제가 느낀 것처럼 이런 점들을 같이 느껴주셨으면 하는 바람밖에 없습니다. 네, 이게 제 소감이에요. 네. 다음 한수아 배우님. 저는 선빈 언니가 처음에 말씀하신 거랑 너무 정반대로 공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이걸 할 수가 있으려나 촬영을 하고 숙소는 또 혼자 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전주에서 혼자 자는 게 괜찮으려나 좀 그건 혹시 방해되실까 봐 그게 좀 걱정이라면 걱정이었는데 오히려 공포를 너무 무서워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디서 무서워할지를 조금 더 잘 알았던 것 같기도 해서 그 포인트를 아이디어를 내는 재미가 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재밌었습니다. 네, 다음 김민석 배우님께 질문할 예정인데요. 네, 기훈 캐릭터는 처음에는 아파트에 살지 않는 외부인이었지만 점점 사건에 휘말리는 인물이라 감정의 변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집니다. 연기하시면서 좀 어려웠던 지점은 없었을까요? 저는 이번 작품이 의외로 저한테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우선 처음으로 작품을 하면서 엄청 도드라지지 않기 위해서 연기를 했던 작품이었고요. 왜 그러시죠? 그래서 저는 이 자매의 이야기를 좀 따라가면서, 그리고 이 작품에서 제가 방금 보고 왔는데 뭐 제가 나올 때는 그래도 제가 어떻게 찍었는 줄 아니까 저는 안 무섭더라고요. 제가 나올 때는. 그래서 반은 눈을 가리고 봤는데 조금 더 기훈이가 나왔을 때는 조금 더 편하게 관객들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최대한 뭐를 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야기가 스무스하게 부드럽게 흘러갈 수 있도록 제가 그런 좀 윤활제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매운 음식이 있다면 좀 부드러운 좀 반찬이 되는 그런 느낌으로 연기를 감독님과 맞춰서 잘 했던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